자, 2번 봐봐. 가의 관점에서 나에서 언급한 AI 디바이드. 이것도 역시 정보기술 대체직이지. 현상 문제를 표 1과 그림 2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표 2에 활용된 정부 기업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럼 계속 해결 방안인데 해결 방안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안에서 찾으란 말이야. 자, 그럼 AI 디바이드 현상이라는 게 뭐야?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자, 여기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쭉 한번 봅시다. 뭐냐면 자, AI 디바이드 현상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의 급속도로 발전했어. 소위 디지털 경제라고 부를 만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됐어. 그러면서 디지털 사회 구현을 가고 있는데 지식 부가가치 창출 핵심 요소가 되고 자, 지식은 필요하고요. 부가가치 창출, 개인의 지식 획득 여부는 개인의 삶의 질, 직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자원의 보유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사회생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기회로 인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동시에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황금 직업과 그렇지 않은 여기 있네. 직업 간의 소득 격차. 자,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사회계층의 지역 간 통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정보통신에 대한 차별적 접근 이용의 가능성. 말하자면 정보의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물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격차는 기존 사회의 공간적 불평등에 중첩되어서 그 불평등 양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게 큰 문제고 심각한 거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의 심화를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당연히 밑에 나온 표는 AI 디바이드, 이게 분리됐다는 얘기를 소득 격차처럼 만약에 소득 격차면 소득 디바이드, AI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냐 없냐는 AI 디바이드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취하는 것에 대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게 디지털 AI 디바이드란 말이야. 그림 1하고 자, 이야기를 해볼까? 최근 챗GPT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림 1에. 이거는 당연하게 자 보세요. 뭐냐면 증감률을 따져볼게. 제일 큰 것이 보란 말이야. 이건 연령별이니까 젊은 세대가 디지털 접근성이 높다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다는 건 정보 획득이 쉽거나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정보를 통한 자산의 축적, 부의 축적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잖아. 이건 지금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알았니? 22년부터 23년 동안에 제일 많이 증가한 게 20대란 말이야. 그리고 절대 지수도 절대 지수는 30대네. 이건 좀 찾아봐야 돼. 증감폭은 20대지만 그 다음에 23년도에 접근성, 즉 AI 경험률은 30대가 제일 높다고.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둘을 묶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젊은 세대라는 것으로 묶어서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AI 서비스 경험률이 높고요. 최근에 1년 사이에 증가율도 높다. 이 정도로 상대적인 것은 5, 60대거나 4, 5, 60대를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정보 격차 있지? 그림 1번 봐봐. 가구 소득에 따른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체감도, 경험도인데 이거는 봐봐. 고소득일수록 높아야 되는 거야, 이건. 자, 여기 보니까 700만 원 이상인 경우 80%, 그 다음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여기 83%, 나머지 다 그 이하지. 이것도 묶어야 됐죠. 그러면 그림 표화에서는 20, 30대 젊은 세대, 여기는 600에서 700 이상의 고소득자가 훨씬 더 AI 기술 발전 체감도를 느끼고 있다. 이 말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더 실질적인 어떤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 그런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표하고 그림 이래 나온 건 그냥 단순히 거기에 나온 것만 따져보면 돼. 알았어? 그러면 격차를 얘기한다.
자, 수치를 한번 해볼까? 이거 어차피 수치가 나오니까. 격차를 한번 볼래?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80, 그 다음에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53이야. 27%네, 그지? 이게 극단적인 비교를 한 거야. 최고 소득층하고 최하 소득층하고 비교했더니 정보 격차, 즉 AI의 기술 발전 체감도, 즉 가구 소득에 따른 체감도는 벌써 700만 원 이상이 27%로 최하위 200만 원 미만에 비해서 높다. 됐지? 그러면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 AI 디바이드 현상이 앞으로 심화될까? 심화됐지요. 어떻게 심화돼? 두 가지잖아, 조건은. 연령별, 소득별로. 됐지? 저소득, 고소득자 간의 격차가 심해질 거고, 연령별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격차도 벌어질 거다. 라는 표이라고 그림이래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자, 경험률 14% 됐지? 60대는 2.2%. 이건 격차까지 아니더라도 거의 몇 배? 7배 수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대가 60대에 비해서 AI 서비스 경험률이 7배나 많다고. 이 얘기는 정보의 소유, 접근, 이용 뭐 이런 부분에서 기성세대, 특히 60대에 비하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60대는 예를 들면 밑에서 말한다면 월 평균 가구소득이 최하층의 가능성이 크다. 뭐만 가지고 따지면, 이 AI 디바이드만 갖고 따지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림 1. 자, 그럼 표 2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그림 1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월 가구 소득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표 1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연령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가 점점 격차가 심해진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심각하네. 그러면 이거죠. 뭐냐면 AI 디바이드에서 정보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낮은 쪽을 지원하는 게 정부야.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은 특히 이거는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돼. 공공성이 뭔지 알지? 그럼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뭐 이런 거. 그렇다면 당연히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겠지. 뭐 누구를? 여기 나온 고소득층은 아니고 누구한테 접근성? 저소득층. 그리고 여기는 기성세대 연령대가 높은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AI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몰라서 못한다고.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해서 교육비가 제대로 된 정보 습득 과정에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쓰도록 한다고. 이게 지원책이라고, 정부 정책이라고. 네, 표 2도 있어요. 아, 표 2도 있다고? 네. 아, 여기 있구나. 똑같은 얘기. 자,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라 문제고요. 이게 문제잖아. 몰라? 그럼 가르쳐. 요금이 비싸서 지원해. 알았어?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이용 방법이 어려서 이것도 교육이잖아. 이 두 가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과 지원이야. 두 가지가. 자, 그럼 교육은 공공성이니까 정부가 해도 되고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지원은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금전적 지원은 좀 그렇고, 정보기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기를 당연히 기업이 생산하니까 그 부분의 지원,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 교육비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지원, 교육받으러 가는 교통비의 지원, 이런 건 다 공공성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이지? 기업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 그래서 디지털 기기 지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방법이 어렵대. 그럼 쉬운 프로그램 개발이야. 이것도 방법이죠.
이해됐어? 이용할 기기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 여기 있어. 이용할 방법이 어려워서 그럼 쉬운 프로그램 만드는 거야. 요금이 비싸서 이건 금전적 지원. AI를 잘 몰라. 그럼 가르쳐야 되지요. 교육시켜야 되죠.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와 동시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위에서 말한 거랑 유사한 내용들이야. 뭐냐면 고령층, 여기 다 낀단 말이야. 고령층, 저소득층, 비율 봐봐. 제일 높죠. 제일 높은 건 이거야. 그리고 일반 국민의 기준이야 이게. 이것보다 높지요. 이건 고령층은 요금이 비싸서 이건 아니네. 이건 제외. 그럼 봐봐 여기서 선별적이란 말이야. 요금 지원은 고령층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용기기가 없어. 그러면 이용기기가 없는 게 저소득층이잖아. 이건 전부 다 저소득층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세분화시키면 돼. 이용 방법을 몰라서 그게 이용 방법. 이거는 교육은 고령층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AI 잘 모르면 그러면 고령층은 AI에 대한 정보나 그 어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적어서 어려워서 두 가지는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고 기업이건 국가건 간에 정부건 간에 그 다음에 요금이 비싸서 이용할 기기가 없어. 이거는 저소득층의 지원이라고. 이거 완전히 타겟 지원이야. 타겟 지원. 그렇게 해주면 이 문제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AI 디바이드의 심각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응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